대책이 나오고 대출이 줄어드니 지금 집 사는 결정 솔직히 두렵습니다. 신혼이면 더 그렇습니다. 결혼 준비에 돈 들어가고 대출은 불안하고 그러니 전세가 가장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세는 편한 선택인 만큼 가장 비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년 뒤 전세값 인상, 갱신 후 4년치 지각비, 그리고 뒤늦게 매수할 때의 가격 격차까지 그 모든 비용이 누적됩니다. 오늘은 그 손실을 실제 숫자로 확인해보고 신혼부부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4년 뒤에 뒤처지지 않는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 중에서 결혼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 당장 집을 마련하는 건 막막하고 대출을 많이 받는 것도 겁나고 해서 일단 전세로 많이 가요. 모두의 로망인 신축으로 가고 싶다면 외곽의 신축 아파트 전세를 가기도 하고 직장이 가까운 게 좋다면 구축 전세를 구해서 인테리어를 예쁘게 한 뒤 신혼집을 꾸미기도 하고 자금이 좀 더 부족하다면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를 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내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와는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볼게요. 우선 수도권에서 신혼부부가 대출을 내서 매수할 수 있는 금액대로 예를 들어 볼게요. 2년 전인 2023년에 광명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를 매수했을 경우 7억 중반에 분양한 게 프리미엄이 좀 형성되어서 2023년 하반기에는 8억 중반에 거래되었어요. 2년 뒤인 2025년에는 13억 안팎으로 거래가 되었고 지금은 14억에서 15억 사이에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14억 5천을 기준으로 잡으면 8억 5천에서 6억이나 상승했어요. 지방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년 전에 부산 연제구 레이카운티 24평을 5억 2천에 매수했을 경우 2025년 현재에는 7억을 훌쩍 넘어 8억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7억 5천을 기준으로 잡더라도 2억 3천의 자산이 상승했어요. 하지만 전세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2년 뒤 전세값이 상승한 만큼 인상해 줘야 해요. 이때 2년 전의 매매 가격과의 차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2년 전보다는 오른 가격이지만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갱신권을 사용해서 다시 2년을 연장하게 되면 4년 뒤에는 4년 동안 상승한 전세값을 인상해 줘야 하거나 4년 동안 상승한 아파트 값을 지각비로 내야 해요. 혹여라도 4년 동안 제대로 저축을 하지 못했다면 4년 전에 전세값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더 안 좋은 집을 찾아다녀야 해요. 그래서 저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대출을 내서 내 집을 마련해야 뒤처지지 않고 자산 상승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18년 전에 처음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동안 내 집 갈아타기나 투자를 하면서 겪은 경험에 비추어 봐도 그래요.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 지각비가 너무 커서 내 집 마련을 아예 포기하거나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할 수 없는 구축에 사시는 분들 많이 봐왔어요. 이건 연봉이랑 상관없더라고요. 관리자급의 적지 않은 연봉으로도 전세나 구축 사시는 분들 많이 봐왔어요. 대출 내는 걸 무조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젊어서 대출이자 갚으면서 아껴 쓰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예를 들면 태교 여행 해외로 안 가고 국내로 가면 되고 결혼 기념일에 인스타에 올릴 정도의 선물 안 받고 둘이서 맛있는 밥 한 끼 먹어도 괜찮아요.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내 집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내 집의 가격이 상승해서 자산이 늘어나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죠. 대출 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간을 길게 설정해서 큰 흐름으로 보면 집값은 전체적으로 우상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음식값이 오르는 것처럼 집값도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단기적인 기준을 잡아서 매수한 지 6개월이나 1년 뒤랑 비교하면 상황에 따라 오르지 않거나 소폭 내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매수할 때 정부 정책, 유동성, 금리, 아파트 공급량 등 부동산 흐름을 파악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 공부가 필요한 이유죠.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나의 능력이 되는 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아파트를 매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연식이 오래되거나 위치가 안 좋으면 수요가 없어서 가격 상승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와 부산 레이 카운티 모두 입지가 좋아서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20대, 30대에 고만고만 비슷해 보이던 주변 동료나 친구들이 30대 후반이 되면 자산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잘한 사람은 집값 얘기가 나올 때마다 편한 표정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숨을 내쉬거나 표정이 안 좋아지게 되죠. 그게 바로 요즘에 말하는 포모죠. 제가 21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런 상황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만약 대출을 내도 집을 사기에는 부족한 예산이라면 둘이서 열심히 모아서 종잣돈부터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돈을 모으는 동안 그냥 돈만 모아서는 안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해요. 돈을 얼마나 모아야 집을 사는 게 가능한지 알 수 있고 매수 타이밍도 잡을 수 있고 매수 가격도 결정할 수 있어요. 만약 수도권에 거주 중이라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대출과 실거주 요건으로 꽁꽁 묶였지만 생애 최초 대출은 여전히 70%까지 가능하니 이걸 잘 활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될 것 같고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현재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 어디라도 오랜 하락과 보합 끝에 상승을 준비하는 시기라서 지역 선별을 잘 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처음 살 때 모르는 게 많아 어디서부터 무엇 공부하고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죠. 부동산 강의를 들어봐도 소액 경매, 갭 투자, 분양권 투자 얘기가 나오면 투자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싶기도 하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투자로 접근하는 부동산이 아닌 현명한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강의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파악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할 수 있고 매수를 위해 필요한 대출, 예산 설정, 입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전세는 불안한데 매매는 무서워서 아무 결정도 못한 채 시간만 지나고 있다면 고정 댓글에 무료 강의를 신청해 보세요. 집을 사라는 강의가 아니라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